고쳐나가겠다. 저는 그 성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박수를 쳤어요. 정말 이제 우리 사회 대개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 대개혁의 세상에서 전농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조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민주노총 총회를 하는데 금속노조는 좀 남자들이 많잖아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회의에서 약간 좀 의견이 다르니까 이 활동가 한 분이 이 여성 그 활동가를 향해서 약간 욕설을 날렸어요. 공개적인 회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욕설을. 근데 거기에서 이 사과문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욕을 들어먹을 만하게 욕을 안 했나 뭐 이런 쪼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전농과 참 뭐 비교는 아니지만 전농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짊어지고 나가야 될 역할이 더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태령 이후에 전농 우리 진주농민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부 남태령에 막 온 사람들이 2030 어린 여성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주민등록에 잉크도 안 마른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함께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우리 동지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굉장히 전농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농 중에서도 1급지 농민회가 바로 정읍농민회죠.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농 유구한 역사 속에 1급지 농민회는 진주농민회하고 정읍농민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정읍농민회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성평등 교육은 거부감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막 탄핵 정국의 이 시급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한가하게 이 조계잡이 성평등 교육하고 할 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교육을 이 바쁜 시기에 꼭 받아야 되나. 설거지는 내가 한 번씩 현장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러 가면은 내가 받을 이유가 뭐 있노? 설거지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집에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마누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처럼 여자아이라고 학교 안 보내고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중학교 졸업하면 전부 여자들은 돈 벌러 가고 오빠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제가 그 탄핵 비상계엄 이후에 유튜브에 홀딱 빠져가고 유튜브 잘 읽어보면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 유튜브 보면은 공직비서관? 최강욱이라고. 공직비서관. 매불쇼. 최근에 제가 그걸 알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매불쇼 이런 거에 말도 잘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못 된 이유가 딱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공천 이 심사하는 바로 전에 국회의원들끼리 이 화상회의를 하다가 한 의원이 늦게 들어오니까 머시기 의원 왜 늦게 들어와? 딸딸이 진이라고 늦게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성들한테 막 여성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엄청 받고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리가 당당하게 설거지는 내가 제일 많이 할 만큼 변하기도 했고 우리 딸이 공부만 잘하면은 열심히 대학도 보내주고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건 우리 마누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는 했지만은 성평등 교육은 내 개인이 어떻게 조금 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성평등한 불평등한 문제가 뭔지 또 이런 성평등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 저도 이제 강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동네 아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그냥 동네 피부 관리 새기게 들어왔다고 빨리 와갖고 마루타 하라 그래갖고 가갖고 마루타를 이래 했는데 아프냐고 그래서 안 아파요 예뻐지려면 참아야죠 이제 이랬는데 문제는 누가 봐도 내가 그 말 대신에 다른 말 할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흔히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살 빠 아까도 그랬죠. 살이 왜 그랬죠? 이제 배가 왜 그래 나오냐고 사무국장한테 우리 회장이 그랬죠. 안주 많이 먹어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오랜만에 만나든 뭐 이러면 외모를 평가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당신 참 생각이 멋진 사람이다. 이런 평가하는 게 좋지. 너 왜 그래?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그런 거 하는 거 별로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꾸준히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공부예요. 유퀴즈 언더 유퀴즈 왜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마주쳤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유재석이 금방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모차라는 말에는 아이를 돌보는 거는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 유모차라는 말에는 이 엄마만 이 아이를 돌볼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유모차가 아니고 유아차죠. 어린 아이들이 타는 차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성평등은 일상에서부터 자기를 점검하고 조금씩 변한 한꺼번에 절대 한꺼번에 안 변해요. 하지만 조금씩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바쁘시죠? 근데 시계가 없어. 있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사회는 분단 사회죠. 분단의 트라우마도 있고 5,000년 단일 민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가 않아. 다른 거는 아예 모두가 똑같아야 돼. 이 그림 안에 보면은 좀 다른 한 사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한 사람은 많은 다른 사람한테 혐오와 질시와 질투와 멸시 이런 걸 당하는 게 그림에서도 느껴지죠. 예를 들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분단 트라우마기도 하고 단일 민족의 어쩌면은 그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거는 틀린 거, 다른 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고 혐오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등의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좀 다르지만 저 사람을 인정해. 저 사람은 다 아니 뭐 이렇게 내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인정해. 하늘색은 전부 일률적으로 우리는 하늘색 하면 파란색도 어울리죠. 회장님 그렇죠. 파란색이죠. 하늘색은 언제 보는가에 따라서 파란색이 낮에 보면 파란색, 흐린 날 보면 회색, 저녁 때 보면 붉은 기운이 도는 색, 한밤에 보면 깜깜한 색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살색 하면은 피부색을 살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는 옛날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첫 번째 만들어 갖고 좀 깜빡 졸다가 태웠어. 그래서 흑인이 됐어. 두 번째는 조금 덜 잤어. 그래서 백인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부색은 살색이 아니잖아요. 피부색은. 근데 우리는 살색 아닌 피부색은 전부 다 잘못 만들어졌거나 잘못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생각도 어때요? 생각이 내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바로 뭐가 돼? 우리 동네에서 많이 당하는 이야기죠. 빨갱이. 요새 뭐 특히 이
탄핵 정국 내에서 우리는 뭐 빨갱이 중에서 쌍빨갱이에요. 길에서 뭐 이 서명 받거나 이 집회하고 있으면은 막 특히 여러분들은 선진화된 동네 살고 계셔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저기 원조 보수 이 세력이 득세하는 70~80%가 그쪽인 동네 살면 욕 많이 먹습니다. 토요일마다 집회할 때마다 막 할배들 자전거 타고 가면서 막 저 빨갱이 새끼들 막 또 지랄한다고 난리를 해요. 전북 이런 데는 그런 꼬라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경북. 근데 호남에서는 책임도 많이 또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그 평등의 출발이에요. 그 성평등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걸 인정하자. 다른 게 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부터가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를 한 가지의 편향된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회장님 제일 무서운 게는 진돗개가 아니고 편견이에요. 편견이 모든 이 성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이라고.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편견을 깨나갈까. 내가 오래도록 50년, 6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가 어떻게 타파해 나갈까. 이게 핵심이고 오늘 공부의 내용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견은 나와 다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거는 좀 치우치게 생각하는 게 편견이고 차별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구별돼 갖고 행동하는 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견이 차별을 낳고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내하고 다른 거는 전부 혐오하고 배제하고 낙인 찍는 게 이제 그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핵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차별, 편견이 있어요. 문화에 대한 편견.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거 저기 의석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도 그 집회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슬람 이 교회 사원 짓는다고 대구 사람들이 맞아. 거기에서 계속 거기서 돼지고기 삶아 먹고 이래요. 지금도 그러죠. 지었어요 거기.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동네에 들어선다고 이슬람은 아닌데 이슬람 문화가 우리도 막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주민들 대구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돼지고기 삶아 먹고 항의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편견, 피부색에 대한 편견. 아까 제가 피부색에 대한 편견 이야기했죠. 특히 우리 농촌은 이런 거 굉장히 좀 많이 우리 진주에도 이 일꾼들 저기 그 외국에서 오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많은데 이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미국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요새 막 그 탄핵 그 뭐 조금만 이렇게 찬성하고 탄핵해야 된다 주장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에 신고하는가 하면은 미국 CIA에다 신고한대. 요새 그렇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가고 미국 아니 설사 죄를 지었다고 선 치더라도 왜 신고를 CIA에다 하는지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인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차별하는 게 중국이죠. 심지어는 어디 며칠 전에 보니까 국가인권위 사무실 뭐 결정하는데 그 앞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이거 옷 입고 시진핑 개새끼 해봐 하고 이러더라.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중국은 뭐 짱깨라고 하고 솔직히 그랬죠 회장님.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출신 지역에 대한 편견. 요건 요새 제가 이제 많이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이 출신 지역에 대해서 많이 당했지만은 요새 저는 이제 그
경상도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막 경상도 드러내라 막. 저 우리나라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저 좀 드러내. 경상도를 좀 이렇게가 독립시켜 줘야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런 편견도 있어요.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를 가진 사람은 뭐 좀 일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편견도 있어요. 그리고 남녀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원동훈. 원동훈? 아닌가? 아유, 누구지? 조금 아실만 할 텐데. 봤는데 보면. 어쩌면 이 1930년대 우리나라란다. 데보라 앵커. 저 헤디 라머라는 영화 배우예요. 근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동화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의 모델이 바로 이 헤디 라머라는 사람이었대요. 유명한 여배우인데 옛날 영화라서 삼손과 데릴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여배우긴 하지 얼굴도 너무 예쁘지만 무엇보다도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과학에 대한 지식.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차 타고 가다 지도 가르쳐주는 블루투스 뭐 GPS 이런 거 주파수 도약 기술을 이 여배우가 만들어냈어요. 1930년대.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발명을 영화도 찍고 이러는 와중에 이걸 발명하고 너무 내가 이 과학자 협회에 들어가고 싶다 이랬는데 당시에 미국 과학자 협회에서 안 된다 했어요. 여자라서. 당신은 이거 했다. 당신이 이 주파수 도약 기술을 했다는 걸 누가 믿겠어. 당신은 그런 거 하는 거 대신에 이 2차 대전 나고 뭐 이랬을 때 군인들 응원하는 역할만 해. 이래갖고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평생 과학자 회원이 못 됐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2014년도 죽고 나서 70년 뒤에 이 사람이 과학자로 인정을 받고 정식 회원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뭐 과학을 알겠어? 우리도 그러죠. 여자들은 좀 국어 같은 건 좀 뭐 잘할지 몰라도 수학은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수학은 좀 잘해도 뭐 음악은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뭐 하고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 게 편견이랍니다. 이 아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는 프로인데 이가 전태풍이라는 농구 선수 아세요? 예. 전태풍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엄청 유명한 농구 선수였나 봐요. 저기 그 흑인 농구 선수죠. 근데 이 딸이 이제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학교를 안 가고 자꾸 울고 학교 가기 싫다 해갖고 도대체 엄마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노 한번 알아보자 이래갖고 여기 오은영 박사한테 여기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뭔가 하니까 나는 까만색이 너무 싫어. 학교에서 얼굴이 까맣다고 어른들이 하는 이런 거 또는 TV에서 나온 이런 문화 오래도록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이들 세상에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는 까만색이 싫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풍자라는 사람인데 텔레비전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봐요. 저는 텔레비를 많이 봐서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 스님도 나오고 저기 신부님도 나오고 또 뭐 이런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옛날에 홍석천이가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해갖고 방송도 못 나오고 이랬는데 요새는 당당하게 트랜스젠더이지만 인기가 아주 많아갖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할 때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당한 서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탁 꽂힌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욕하는 생각이잖아. 트랜스젠더가 잘못됐다는 생각, 성소수자가 잘못됐다는 생각. 생각이 다를 자유는 있다. 하지만 공격을 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트랜스젠더를 인정해. 나는 인정하지 못해. 생각이 다를 자유는 있지만 그걸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한국인의 편견 중에 여러 편견을 이야기했죠. 그 중에 제일 큰 편견이 오늘 이야기해야 될 남녀에 대한 편견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별, 직업, 외모, 지역, 연령, 혈액형까지 혈액형까지 편견이 있어. A형은 얌전하고 B형은 좀 까칠하고 O형은 성격 좋아서 이런 편견 있는데 이 수많은 편견 중에 제일 심한 편견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해놨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이 여학생이었어요. 알바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남자아이가 들어와서 두드려 팼어요. 죽을 정도로 팼어요. 이유는 딱 한 개. 머리가 짧다는 이유. 왜?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해서 맞았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머리가 짧으면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맞았어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남성연대 요새 그거 신남성연대라고 보이시죠? 페미니즘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남성연대인데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2030 그 한남동에 집회하고 이럴 때 나오는 남자들이 이 사람들 무조건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머리가 짧기 때문에 밤에 언제 두드려 이렇게 강의하고 가다 느닷없이 어디서 돌아올지 몰라요. 대학을 쇠가 빠지게 농사지갖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우리 아는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여대 출신을 거른다는 거예요. 왜? 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동덕여대, 무슨 여대들 많잖아요. 실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나는 설거지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우리 딸은 내가 공부 잘한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지만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남녀 평등에 대한 성평등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라고 자랑하지만 임금 격차는 몇십 년째 지금 조사를 해도 1등이에요. 1등. 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이 일을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1,600만 원 더 받는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직급으로 일을 해도 1년 월급을 따져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다 이렇게 좀 어디 가서 월급 받을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좀 나아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편견이 되고 편견이 차별을 낳고 차별은 권력과 맞물려서 억압이 된다라는 요 구조가 기본 구조. 이렇게 요 구조만 딱 알면은 성평등 교육 다른 거는 들을 것 없어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게 이제 우리 농촌에 특히 많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뭐니 해도 재력이 최고다. 남자는 무조건 반장, 회장. 우리 동네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라인 댄스 반에 50명 모집인데 그 중에 49명이 여자였어요. 한 명이 남자였어요. 그 남자분도 참 용기 있게 등록을 해갖고 같이 배웠는데 이제
그 라인 댄스반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반장을 뽑아야 뭐 회비도 좀 걷고 어디 회식도 이제 잡고 그러는데 49명의 여성들이 한 명 있는 남자한테 네가 반장해라 네가 이랬어요. 남자는 어디 가나 반장, 회장 이런 거 생계 부양자, 보호자.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노래도 있죠. 말 한마디 못하고. 제가 처음 농민회 들어가니까 농민회에 언니들이 부르는 이게 30년 전에 여성 농민회 언니들이 부르는 18번이 그 여자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그 노래가 이 1번이었어. 애창곡 1번이었어. 저도 처음에 농민회 하면서 나도 그럼 저 노래를 애창곡으로 해야 되나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 하면 나도 저 노래 불러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래를 전부 그런 노래만 부르시더라고.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많지는 않대. 그리고 남자가 재력이라면 여자는 뭐니 해도 얼굴. 오늘 강의하러 오면서도 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잡티를 제거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 우리 여성 농민들 오래도록 무국 가족 종사자였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 회장님이 오케이 양옥희 회장님이 아무리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국 가족 종사자였어. 지금 그 급수가 없어. 그냥 무급으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성 동안은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개인적 문제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여자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 이런 게 고정관념이고 고정관념 사례를 제가 한 3년 전에 경남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 성평등과 관련한 사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내용이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 동네에 내가 어떤 여성농민의 회원이 내가 이장한다고 나가니까 어머니네 원래는 내가 이장 한번 해보려고 해 이러니까 저녁 먹으면서 어머니가 막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얘기가 지랄한다. 사람이 없나 네가 이장을 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는 가슴에 곰곰이 회장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우스 들판에 갔다가 일하러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왔는데 나는 씻으러 화장실 가는데 사모님 어쩌고 있는데 밥하러 가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밥 해야지 하면 이순복 회장님 4년 동안 우리 양 회장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애쓴 보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이제 상품 있잖아요. 감농사를 짓는 집에서 한 얘기인데 상품은 남자 이름으로 내요. 하품은 여자 이름으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 집에도 다 그래 하는데 그게 국놀 나이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반대로 상품은 우리 사모님 이름, 하품은 내 이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1등급 농민회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마을 동에는 남자들만 모여 산다. 이때 여자들은 어디 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 또 같이 농사일하고 집에 오면 나는 밥하고 남편은 씻고 TV 보고. 전부 내 이야기 같아갖고 가슴이 뜨끔뜨끔 하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간 행사 참석하라고 막 와요. 동네 뭐 이렇게 좀 무슨 분야의 회장이니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는데 서빙하러 오라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무슨 행사 무슨 대회 있는데 서빙하러 오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 회장들 보고는 대체로 기빈들 많이 오시니까 빨리 와갖고 좀 서빙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더운 건 안 풀고 몇 장만
아,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드러내야 돼. 나라가 잘 되려면 드러내야 돼. 그리고 항상 이것도 좀 찔리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여자가 목소리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목소리 안 낮추나라는 걸 입에 달고 있는 아저씨들 많죠. 그게 바로 성역할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시끄러! 뭐 이러는 소리 잘하시죠 회장님? 윤태근 회장 안 그러셔요? 저는 집에 가서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앞으로도 쭉. 가발 뒤에도 없어요 저는. 어? 집에도 가발이 뒤에도 없어요. 왜? 다 뺏겼어. 뭘 뺏겨요? 주권을. 그러니까 가발 주권도 빼앗겼다. 교육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아까 대표적인 사례가 전부 이런 사례로 했죠. 나는 우리 집 대장은 우리 집 사람이다. 내가 설거지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필요. 하지만 주권을 다 빼앗겼다고. 우리 집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는 어떨까를 생각해보자. 이게 성역할 고정관념의 사례라는 거예요. 성차별, 아까 뭐라 그랬어? 고정관념이 편견을 낳고 편견이 차별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차별이 우리 그 농촌 지역에는 어떤 거 하는가 하면은 뭐 폭력도 있고 폭력 많아요. 이거 꼭 주먹 쓰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말로 하는 폭력 있잖아요. 더 무서워요. 오, 회장님은 진짜 왔다십니다. 말로 하는 폭력, 또 정서적 폭력 이런 거 많아요. 대체로는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상품은 남자 이름으로 내고 하품은 여자 이름으로 내고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은 경제적 폭력이에요. 전부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이신데 그러지를 않아. 우리 전라도는 그러지 않아. 우리 처음 들어봐요. 그거 처음 들어봐요? 네. 진짜 제가 좀 배워야 되겠고 왜 초대를 했어요 저를.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혜택과 보상에서 차별받는. 이거는 창녕에 우리 마늘 총장님 이거 창녕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마늘 심는데 어째는가 남자는 12만 원, 여자는 8만 원. 이거 좀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 전 이야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둔다는 거. 근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우리 진주 보니까 이렇게 농협 앞에 단감쌀 하루 일당은 뭐 8만 원 고정입니다. 이래 놨더라고. 뭐 뒤로 더 주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혜택과 보상에서 차별받는.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할 때.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무급가족 종사자였지만은 지금은 여성 농민들의 30년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공동 경영조에도 이름 올라갈 수 있고 마을 이장 이런 것도 여성들이 점점 참여하는 율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특정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등적 차별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저도 이것도 사례였어요. 막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거는 남해에 있는 어떤 분이 할머니 이제 셨는데 나이가 많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게 듣다가 그래 듣고 보니까 나는 내가 손녀 낳았다고 30만 원 주고 손자 낳았다고 100만 원 줬는데 그것도 차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성차별이라는 거죠. 고정관념. 아예 안 주고 그런 소리 안 듣죠. 아이고 참 진짜 현명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일상에서 잘 살펴봐야지. 안 그러면 까딱하면은 실수해요. 저처럼 막 오랜만에 만난 참 예뻐졌네. 뭐 살 좀 쪘네. 이러면 이제 조카가 이제 명절에 집에 안 옵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한테 이런 걸 감별할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감별할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곰곰
생각할 것도 많은데 지금 타넬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쌀값 때문에 기초농산물 수급계획 수립해야 될 이 마당에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는데 지금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소비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까지 조개도 주워가면서 해일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사회 대개혁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처음 보시죠? 럭비인가? 네? 럭비 아니고 럭비가 아니고 마라톤이. 마라톤이. 마라톤이 밀어버려 이렇게? 이게 불과 완전 이게 벌칙이네.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 완전 벌칙인데? 여성들은 마라톤을 시작한 지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돼요. 진짜 여성들이 마라톤 시작한 지는 한 50년,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47년도인가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인데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이런 마라톤 대회인데 그 이전에는 여자는 출전이 금지됐어요. 여자는 달리면 안 된다는 편견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261번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할 거야. 이래갖고 그냥 조직위원회에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캐서린 스위처인데 이름이. 캐서린 하면 여잔지 아니까 K 스위처라고 넣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그냥 다 받아주니까 당연히 남자가 등록했겠지 하고 막 이제 그날 참여를 했는데 저 머리 벗겨진 사람 있잖아요. 저 뒤에 양복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조직위원장인데 차를 타고 마라톤 대회 이렇게 검사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잘 뛰고 있나 사고 없나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가 뛰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흥분해갖고 내렸어. 막 어깨를 확 잡고 막 뒤로 빠져. 네가 왜 여기서 뛰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건장한 몇 번이 30번 저 친구가 남자친구였어요. 그걸 이제 막아서 이 261번 캐서린 스위처의 용감한 행동 때문에 오래도록 100년 역사를 가진 마라톤 여자는 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해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가 정식으로 여성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도 달릴 수 있어라는. 그런 거. 누군가는 과감하게 문을 열고 깨트리고 나가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1호 변호사, 여자 변호사. 이태영 박사.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태영 박사. 이 사람이 애기 없고 그냥 공부를 해갖고 여자도 할 수 있다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원래 판사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의 분위기가 여자는 판사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변호사로 했는데 자기 집에 소출 걸어놓고 전국에서 오는 여자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하소연을 어디 할 데 없는 하소연을 다 들어주다가 자기가 변호사로서 가족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월남에서 내려와갖고 저기 막 미싱 돌려갖고 열심히 일해갖고 엄청난 이 부를 쌓은 이 집이 있었는데 이 본부인이 딸만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부인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둘째 부인이. 근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전부 어디 가는가 하니까 딸들한테는 그 당시까지 10원도 못 가지고 가고 전부 아들한테 같이 평생을 고생한 사람한테는 한 개도 못 가고 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길거리 나가고 서명운동을 하고 바꾸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제가 폐지돼가 지금은 우리 여성들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남자 여자 모르고 여러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 더 많이 받을 수. 하지만 내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 요새는 미스 코리아 대회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러면 다 1등 진선미가 됐는데 요새는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래서 원래 독일에서는 작년에 24년도에서는 여성인권 운동가가 미스 독일이 됐어요. 요새는 전부 이렇게 나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얼굴 예쁜 키 큰 사람, 수영복이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성평등의 사각지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본인들은 이런 거 내놓고 엄청 기발난 거 한 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조합원으로서 이런 거 안 된다.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농산물이 왜 저렇게 성상품화 돼갖고 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하셔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남자를 그래. 제가 영화 한 편 보여드릴게요. 오빠 뱃살. 조용하고 이제 그 영화 19금 영화. 왔어. 간단하네. 19금. 네, 남자를 상해놓은 카페에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우리 동생 하고 싶은데. 마늘이요? 굵고 단단한 홍산 마늘. 이거 없었잖아요. 없앴겠지? 이거 어때요? 저는 이 들어올 것 광고에는 같네, 정말 제가 혁혁한 이게 희귀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왜? 제가 농특에 잠깐 있었다고 그랬죠. 그 서울에 근무를 하다가 금요일 되면은 막 6시에 땡 하면은 막 고속터미널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진주 가는 표를 끊고 잠시 그 대합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강순중 씨도 지금 요새 그래 하죠. 금요일만 되면. 집에 안 가요. 언제나 정말. 그래갖고 이래갖고 이제 시간 대기를 버스 시간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역 그 고속터미널 그 TV에 이 화면이 막 5분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갖고 제가 뭐라도 바꾼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욕설 많은데 핸드폰을 들고 그 텔레비전 앞에 가서 이래 동영상을 찍었어요. 좀 부끄럽긴 했지만 일단 찍었어요. 그리고 이걸 바로 충남 도연홍에다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충남 도연홍과 충남 도연합이 도연맹이 이 기자회견을 하고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이딴 식으로 성상품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나 문제 있다 고쳐라 이러니까 충남 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돈이. 그리고 그 5분마다 한 번씩 터미널에서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그 비용을 많이. 그날 이후로 당장 광고를 없애고 충남도의 모든 간부들이 있잖아요. 전부 성평등 교육을 착 시작을 했어. 회장님 오늘 또 아래 농민신문에서 보셨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누가 더 이렇게 여자한테 좋은 세상 만들자, 여자만 좋은 세상 만들자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관한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좀 칸을 2칸 줘갖고 계단을 2칸 줘갖고 게임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키가 중간인 사람은 1칸만 줘도 돼요. 키가 큰 사람은 이거는 천편일률적인 평등이고 저거는 사회 정의에 대한 평등이다.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잖아요. 이거는 다 보셨죠? 다 아시죠? 근데 아직도 버스 손잡이를 보면은 일률적으로 키가 똑같은 게 있어요. 버스 손잡이를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놓으니까 키가 큰 사람은 짧은 거 잡아도 안 흔들리고 긴 거 잡아도 안 흔들리고 키가 좀 작은 사람 여자들은 짧은 손잡이도 조금 낮게 있으니까 잘 잡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도 우리 여성 농민들이 엄청나게 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 하우스 들판 같은데 들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요새는 도에 신청을 하면은 이걸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남자들이야 막 들판에 화장실이 없어도 대충 뭐 가능하지만은 여성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성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도 만들어주라고. 네, 만들어 달라고. 이거 들녘 거점 화장실 예산 있는가 물어보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이 들판에 뭐 몇 가구가 있으면 몇 개 정도 설치해 줄 수 있냐. 이러면 요새는 스마트한 무슨 기술이 있어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준대. 그리고 저런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가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농기계 여성들에게 편리한 농기계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전여농에서 끊임없이 하니까 저런 농기계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제가 도여농의 회장이었어요. 이 농민수당 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남성 농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이제 도에서 농민수당 줄게. 농민들한테 20만 원 줄게. 근데 한 집에 하나밖에 못 준다. 이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좀 해봤더라도 남자, 여자, 여성 농민도 엄연한 농업인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받자. 이랬겠는 여자들이 그래 요구하다가 남자들까지 못 받으면 어쩌나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다.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그래야 자꾸 발전을 해 나가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성 농민 수당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절대 못 한다. 정읍은 어때요, 회장님? 지금 농가로 여성 농업인도 수당 받아요? 농민으로 바뀌었어요. 어? 농민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가구당. 그러니까 농가 수당 지금까지 가구당이었고요. 네, 바뀌어요. 네,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 지금. 개개인으로? 네, 농민으로. 우리는 가구당이었는데 그렇게 여성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일인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렵게 여성 20만 원, 남성 20만 원. 근데 아랫게 물어보니까 이게 올라가지고 몇 년 사이에 올라가지고 남성 30만 원, 여성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오르겠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예요. 싸워 나가는 거. 훨씬 더 낫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도 한 집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둘이 있든 셋이 있든 30만 원이었을 텐데 싸우니까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하면 아유 뭐 바빠 죽겠는데 이런 교육까지 하노 뭐 귀찮아 죽겠다 뭐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 동네 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이 아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자는 얘기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주도권을 뺏는 싸움 아니다. 남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여자들이 뺏으려고 달려온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서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그리고 좀 바꿔나가자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일상을 아까 점검한다 그랬잖아. 혹시 이거 금방 성평등 교육을 했는데 그 아가씨 저기 술은 아가씨가 따라야 마시지 하고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알겠죠, 회장님? 집에 똑같이 일하러 갔는데 똑같이 하우스에서 일했는데 집에 가갖고 내 혼자 막 씻고 테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게 바로 성평등이라는 거고요. 이거 제가 항상 이거는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한 번씩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성 농민들한테 하기도 하고 남성 농민들을 이장들한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경계를 존중한다. 특히 우리 농촌 그게 없어요. 경계가 안 돼요. 막 아침에 막 아무 집이나 문 열고 이제 들어가고 아유
50년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것쯤이야. 자하고 내하고 막 불알 친구인데 이것 정도야. 이런 게 아니야. 자꾸 저 사람하고 내하고 경계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 존중을 안 하니까 추석 때 내려오는 조카한테 왜 이래 살이 쪘노니 취업은 안 할기가 뭐 남자친구 있나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보면 어째요 요새는 돈 달라 하죠. 물어볼 때마다 취업했냐 물어보면 500만 원 주세요. 남자친구 결혼 언제 날 거고 이러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경계도 존중받아야 된다. 저도 옛날에 촌에 살 때는 왜 요새는 안 그래? 여름 돼갖고 반바지 입고 나간다고 동네 할매들이 정자에 앉아갖고 자는 뭔데 맨날 싸돌아 다니는데 왜 반바지는 왜 입노? 내가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었지.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시집 왜 안 가노? 왜 안 가노?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존중하자라는 거. 이거는 상대와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접촉을 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거. 배려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친하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시각적.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의심변이 저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건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이상단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이거는 이상단 회의할 교육할 때 제가 이거를 노인공간 관련 내용이 너무 차별인데. 노인공간 관련 왜 며느리보다만 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들한테 오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일 아들은 자기네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또 뭐 별 생각 없이 부담 없이 올 수 있지만 며느리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갖고 촌에 와갖고 자꾸 집 안 삭기가 둘째는 언제 놓기고 하고 시아버지가 막 술 먹고 빨리 술상 안 차려오나 하고 이러면은 오기 싫은 거예요. 동네 할매들 참 뭐야 그런 소리 하면 쇠가 빠지기 일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정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실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성평등하지 못하면은 전부 정읍은 어디? 없네. 정읍은 진짜 정읍은 없네요. 역시 우리 정읍입니다. 1등급 없는데요. 진주는 없네. 역시 1등급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지역에 여기 지금 빨간 거 있는 동네는 앞으로 20, 30년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역 소멸이 그토록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 소멸 빨갛고 노랗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가임 여성. 그러니까요. 그 동네에 19세에서 39세 가임할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로 이걸 결정해요. 근데 성평등하지 못한 여러 가지 농촌으로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평등하지 일을 하면 남자보다 적게 주고 온 동네가 나서서 나한테 간섭을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자꾸 못하게 가로막고 이러면은 여성들이 농촌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소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자부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1의 힘은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가 바뀌어서 동네의 문화를 바꿔놓으면은 정말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정읍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빨간 색깔이 있는 데만 갔는데 없는 데는 처음이네요. 잘못 잘못 오신 것 같다고. 잘못? 어디가? 어디 있는? 빨간데 안 하세요. 사무장이 잘못했어. 빨간데
도시 안 와도 전문이시네. 네. 그래서 막 그 시간을 맞춘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시험도 있어요, 사실. 시험도 있어요. 시험을 쳐갖고 시험 점수가 뭐 1에서 5점 나오면은 저기 아쉽게도 당신은 아직 멀었군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20점 만점을 받으면 아주 훌륭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된 만큼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더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시험도 있는데 오늘 시험까지는 못 치겠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편견을 가지지 말자.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권력과 만나면 억압을 낳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편견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아까 전농에서 반성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했다고 했는데 그런 편견 또 뭐 이렇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래도록 나이 어린 사람한테 대한 편견 이런 걸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편견을 타파해서 정말 성평등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을 지켜나가고 농민회가 전농이 진짜 열심히 탄핵까지 시키는 지금 대통령을 전농 힘으로 지금 제가 볼 때 2명이나 탄핵시키고 있어요. 그죠? 박근혜 때 그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부터 시작해서 박근혜를 그래갖고 탄핵을 시켰고 지지부진할 뻔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남태령 투쟁으로 확 모아내서 지금 2명을 탄핵시키고 2명을 탄핵시켰으면 다음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어야 되죠. 이전하고 똑같은 세계가 아니어야 되죠. 그 새로운 세상을 나가는데 전농이 진짜 우리가 좀 전부 힘을 내서 전국 농민회가 제일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급이니까. 오래도록. 한 번도 2등급으로 내려간 적은 없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잘 몰라요. 2등급 자체를 모르네요. 아유, 우리 진주하고 똑같네, 자존심이. 그래.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전년농도 같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돈에 관련 이야기예요. 네? 돈. 네, 1년에 20만 원이에요. 남자는 30만 원, 여자는 20만 원. 똑같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데 네. 1년에 나오는 게 한 달에 나오는 거 그것이 1년. 저 우리 강사님이 경험에 한번 오셔가지고 시장하고는 내가 알선을 해드릴게 힘들게 얘기 좀 해줘가지고 정연홍은 어디 갔어요? 경험 끝까지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됐어요. 받겠습니다. 저기 바뀌었어요, 어느 올해. 정도에 오시면 여름 교육 우리 각시는 꼭 가면서 제가 지금 아무 사람들도 말도 못했는데 온 게 꼭 그렇게 이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도 감사드립니다. 특권을 잡고 싶어. 우리 사무국장님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제가 시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살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아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 쓸 때 10만 원 이상이면 마누라고 의논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잘 들었는데 네.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확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나라 하면은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치면은 이제 문화를 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네. 국민교육원장의 저마다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 예. 저는 말이에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라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연령에 아주 획일적인 얘기했어요. 지금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부 1차되죠.
일부 너무 잊혀져가지고 뜨거운 거 건드리면 제가 대답 못하는 회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 잊혀제를. 안 됩니다. 아니 국민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이 저기 그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노벨상 그 경제학자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가사 노동을 좀 남자들이 많이 하면은 그 출산율이 높아진다. 한국을 꼭 집어갖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아들 보고 아들 결혼한 아들 있으면 그거라도 좀 실천하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사노동의 주권을 뺏겨가지고요. 어떡해. 네, 가사노동의 주권을 뺏겨서 모두